안녕하세요. 홍제 3동 홍은 1, 2동에서 당선돼 일하고 있는 서호선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순세계 잉여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네요. 근데 좀 모든 정책은 상상력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들어주십시오. 우선 우리 준비된 걸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재정계획 제도는 투자 심사, 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 운용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여기 건전재정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예, 건전재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수지 균형의 뜻한다라는 겁니다. 예, 세 번째. 그래서 수지 균형을 찾아봤더니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4번. 네. 이건데 좀 안 보이겠네요. 쭉 확대해서 좀 아랫부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좀만 아래로 내려주십시오. 아래로. 그러니까 윗부분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예. 아니, 이거. 네. 저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측하고 실제 세입 예측이랑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예측이 우리 결산의 세입하고 너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로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아까 그 표의 전체, 표 크게. 네. 거기서 저 오른쪽 아래 본 게 이제 본 예산이잖아요. 그 본 예산이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의 세입 결산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마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게 멈텅 떨어져서 그때는 약간 좀 특이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조를 보이지만 보통 그러니까 전년조차도 아니고 전전년의 세입보다도 결산상 세입보다도 2년 후의 본예산 편성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본예산의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순세계 잉여금을 보십시오. 순세계 잉여금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2021 회계연도가 600 거의 700억이고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렇게 좀 줄긴 했지만 한 700억, 1000억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남는 게 있다는 뜻이죠. 예, 5번. 여기 보면 우리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각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현재 378억 원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순세계 잉여금 700억, 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하면 370억, 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가 있는 건데 순세계 잉여금의 폐해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지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입만큼 그해의 세입만큼 세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의 폐해는 행정 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세입 자체를 적게 편성해서 그것을 세출하고 맞췄기 때문에 그 세출 예산을 적게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마땅히 그 해에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 우리 제재가 들어갑니다. 뭐 페널티 먹고 그러고 있는데 그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뭐 10% 예산 절감 등 뭐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가장 얘기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전년의 세입조차도 훨씬 적게 편성하는 본 예산. 그러니까 세입 추계 자체가 적게 됐다는 거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더 세출 예산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저런 것들을 저는요 그 이성호 구청장이 유진상가 보상을 한다 그랬는데 한 500억 정도 서울시랑 내고 그리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
안녕하세요. 예, 구의원을 일하고 있는 서우석입니다. 어저께 구정질문할 때 마무리 못한 게 있어서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홍은이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지난 6월 서울시 상생주택 후보지 공개 모집에 신청해서 선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제 이성원 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에서 서울시가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어서 최근에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상생주택 후보지 선정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서울시가 왜 상생주택 후보지 선정 결과를 비밀에 붙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등 철저하게 알아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서울시가 비밀리에 상생주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더라도 6월 선정 이후 거의 4개월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사실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매각설이 돌고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서울시 상생주택 공모를 신청해 선정됐다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스위스 그랜드 호텔 부지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제 홍은이동 농골 지도를 보면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까 합니다. 파란색 원이 스위스 그랜드 호텔입니다. 여기가 지난 6월 서울시 상생주택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상생주택이란 민간 토지에 공공 재원을 투입해 주택을 건설, 장기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시민과 토지주 3자의 상생을 목표로 한다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호텔 부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날이 올 것입니다. 빨간색 사각형은 홍은 현대아파트로 현재 재건축 추진회가 결성되어 재건축 사업에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그랜드 호텔 위 오렌지색 원은 오늘 확정된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파크 골프장 건립 예정지입니다. 파크 골프 동호인들의 열망은 이해가 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하필 농골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파크 골프장이 여기 추진되는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호텔 왼쪽 개나리 원안은 개나리 사각형 안은 녹지 지역으로 주민들이 이용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저는 평소 이곳이 농골과 정원단지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지나칠 때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곤 했습니다. 만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상생주택이 들어서는 계획과 녹지 지역의 용도 지역 변경, 그리고 홍은 현대 아파트 재건축 등이 어우러지면 농골에 어떤 변화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생주택 규모가 훨씬 커지는 것은 기본이고 위치도 좀 더 아래쪽 도로변에 건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상상력을 키워본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색 사각형이 홍제초등학교입니다. 사진을 좀 키워주시겠어요? 좁혀주시겠어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색 사각형이 홍제초등학교입니다. 홍제초등학교는 내부 순환로의 출구에 붙어 있어 소음과 매연 등 학습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아시다시피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재개발이 홍제초등학교 1조권 때문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만일 홍제초등학교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유진상가 인왕시장 개발은 벌써 오래전에 됐을지도 모릅니다. 홍제초등학교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상생주택 개발과 홍은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하여 농골로 이전하면 어떨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유진상가 인왕시장 개발의 새 활로가 열릴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 소관이고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부지 면적이 적당히 나올지도 중요하지만 학교와의 협의, 학부모들의 동의 등 넘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정치는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상상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진상가 아래 열린 홍제점길 만들자고 했을 때 저보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골 및 정원단지,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등의 미래를 위해 제가 오늘 드린 제안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의장님을 좀 비판하려고 그랬는데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 의회에서 하는 행위는 사실 뭐 다 정치적 행위인 것 같습니다. 8대 7, 한 명의 구의원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도 다소 그러니까 그 구청장 행정 관료의 어떤 그런 것을 많이 가미해야 되지만 그 역시 또 정치적 행위이죠. 그래서 뭐 우리 서대문 구에서 서부경전처 특위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결과 보고서 낸 것은 정당합니다. 사실 서부경전처 특위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죠. 단순하게만 그냥 서대문 서부경전철 역사를 하나 가져온다고만 했으면 그거 뭐 우리가 크게 도움은 안 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권한이 서대문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토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약간의 도움을 줄지언정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서대문구가 이렇게 얘기했죠.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를 가지고 원래 서대문에 있던 역을 민주당이 빼앗겼고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시작 자체가 정치적이었어요. 그러니 서부경전철 특위가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구정질문 정도에서 어떤 과정에서 이성호 구청장님이 그 102번 역사가 공식적으로 뭐 아니면 뭐 서대문구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서울시 답변, 서울시 그 많은 해명들을 인정하기만 했어도 그리고 다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민주당 쪽에 어떤 불편하고 약간 주민들 신뢰를 깎아먹은 것에 대해서 사과만 했어도 뭐 그렇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심각하게 구차까지 진행되고 또 그런 보고서까지 나오고 어떤 고발의 어떤 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2요구 당연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2요구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명분이 아주 뚜렷하고 사실적 오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물론 서대문구청에서 제2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정치적 부담이 클 겁니다. 이 정도로 서부경전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의장님의 소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재정건설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음 봤고, 또 내용을 보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9명 중에서 3명이 원래 현직 구의원이고, 또 3명은 전현직 지방의원이에요. 그러니까 9명 중에서 6명이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심사에 앞서서 뭔가 정말 지식적인 어떤 전문적인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책 심사는 우리 구의회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9명 중에 6명이 지방의회 출신이라는 거는 지방의회라는 건 좀 과도했다고 저는 분명히 저랑 미리 상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약간 수정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제 의견을 얘기했을 텐데 그럴 기회조차 없었네요. 사실상 계속 보니까 결산검사위원 선임뿐만 요번뿐만이 아닙니다. 잘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고 몇몇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로 소통하셔서 그것이 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정말 큰 문제거든요. 지방의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사실 똘똘 뭉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도 그것 자체가 쉽지 않고 맨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산산이 흩어지는데 이렇게 처음 시작조차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어떻게 구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앞으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구의원 여러분, 우리 잘 뭉쳐서 우리가 할 역할은 하면서 또 때로는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더라도 또 할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도 이러한 사실을 잘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 사업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큰 예산 그리고 또 상대 민원이 있는 사업 그리고 또 자연훼손이나 이런 것 등 보편적 가치에 반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런 순서대로 사업부 구청 사업을 신중해야 되는데 뭐 농골 파크 골프장 얘기를 잠깐 하면 지난 2022년 8월 22일 차담회 이거 뭐 거기 사업 보고서 계획서에 써 있는 대로 차담회 이후에 급하게 9월에 계획도 수립됐고 급하게 막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구청장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못 하겠다, 뭐 아무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늦게 발견된 게 법령 위반도 발견됐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제 도시공원의 시설물이 특정 시설물이 20% 이상 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도 발견돼서 지금 벌써 23%인데 농골 파크 골프장을 지으면 7,000평방미터가 더 추가되겠죠. 그러면 아무튼 애초에 법령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이제 뭐 앞으로 그것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러면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농골 파크장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실시 설계 용역을 줘서 뭐 거의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실시 설계 용역이라는 게 농골 파크 골프장 할지 말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막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실시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결정해놓고 실시 설계를 하는 거고 또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서대문 구민 전체예요. 모르겠어요. 뭐 서대문 구민 전체도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농골 주민들로서는 농골 주민들에게 가장 굉장히 밀접한 일인데 예를 들면 신촌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게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상천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밀어붙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뭐 농골 파크 골프장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행정과 구청장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구청장은 정치인이자 행정관료라고 제가 몇 번이나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구청장이 몇 퍼센트가 정치인이고 몇 퍼센트가 행정관료인지는 뭐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정답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튼 구청장은 정치와 행정의 어떤 균형을 이뤄야 돼. 균형이랄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훈 구청장이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뜻을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행정관료라면 법령을 지키고 행정 절차를 좀 지키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골 파크 골프장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지금 할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관료라고 행정인데 행정집행인데 그 절차나 법령이나 아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령 같은 것도 잘 지키지 않고 했잖아요. 왜 이럽니까? 저는 공직사회가 진짜 걱정됩니다. 서부경전철 얘기도 잠깐 할게요. 102번 역사. 애초에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가 응암동 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합시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명지 전문대에 여겼는데 그것이 민주당 정권 때 민주당 응암동 쪽으로 뺏겼고 그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반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다니까 문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정치와 행정과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합니까? 공직사회가 걱정됩니다. 저는 공직사회는 사회를 지키는 중심이에요. 지방정치인한테 무조건 휘둘리지 말고 무조건 말 잘 듣는 공무원이 승승장구하는 이런 세태를 거부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법령 준수하고 계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최근에 통장 민방위 교육에서도 그때 구의원이나 시의원한테 교육 대상자가 아니니까 나가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공무원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구청장, 아무튼 행정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은 정치인이지만 오히려 행정 관료의 비중을 높게 가져야만 서대문구라는 지방정부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은 법령과 연속성,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하니까요. 요즘 서대문구청은 정말 걱정됩니다. 각종 행사장에서 구의원들에게 마이크를 안 줍니다. 구의원들에게 인사말 시키지 말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은 선출직인 구의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주민을 모아놓고 구청장이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이 구의원에게 교육 대상자가 아니니 나가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뭐가 두려워? 구의원이 주민들에게 인사말을 못하게 하고 주민과 함께 같은 자리에 못 있게 합니까? 황당한 일은 또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감사 담당관이 서대문구의 사무국을 종합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의회와 집행기관에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런 지방자치법의 기본도 무시하고 구의 사무국을 종합감사하겠답니다. 구의 약점을 잡아서 말 잘 듣게 길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방자치 뭐하러 합니까? 이성훈 구청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구청장 맞습니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 지휘권이 이미 구의 의장에게 있고 사무국 직원들은 단지 구청에서 파견 나왔을 뿐인데 독립기관인 구의 사무국을 종합감사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반시대적인 발상입니까?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성원 구청장의 구의 장악 시도에 맞서 이동화 의장님은 단호하게 구청 감사 담당관의 종합감사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지키고 서대문 구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서대문 구의회가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를 만든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 확정했죠. 집행부, 곧 이성원 구청장과 합의해서 마련된 겁니다. 마을버스가 코로나 이후 첫차 시간이 늦춰지고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성원 구청장은 올해가 벌써 5개월이 지나도록 마을버스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이용 주민들이 아무리 불편하건 말건 마을버스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건 말건 행정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행정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번 정례회기에 국민의힘 전원이 찬성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재정지원 업체 선정과 지원 방식을 구청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의회가 만든 조례를 한 번도 행정집행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밖에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 협치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회 절반의 인원을 동장이, 사실상 구청장이 추천하게 한 것 등 이성원 구청장이 행정을 정치화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이성원 구청장님, 좋은 지방 정치인이 되려면 주민과 구의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훌륭한 행정 관료가 되려면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십시오.